2010년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쟁점은 자바 API의 저작권 침해 여부였습니다. 자바는 원래 선 마이크로시스템즈가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하면서 자바를 기반으로 삼았고 핵심 API 구조 중 일부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오라클이 2010년 선을 인수하면서 자바의 모든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를 무단 복제해 안드로이드에 사용했다며 86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그리고 구글이 복제한 1만 1000줄의 API 선언문은 창작물인가, 기능인가? 구글의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자바의 구조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기능을 재현한 것이고 실제 구현은 모두 독자적으로 작성했다. 즉,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라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API도 창작의 결과물이며 그 선언문조차 독자적 구조와 표현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은 기술계와 법조계 전체를 뒤흔든 초대형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API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지방법원, 항소법원,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집니다. 1심에서는 구글이 승소했지만 연방항소법원은 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오라클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구글은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에 최종 상고를 하게 되고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는 숨죽인 채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주며 이 사건의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구글의 자바 API 사용은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 API는 기능적 요소이며 재창조와 상호 운용성을 위해 허용될 수 있다. 즉,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기술 발전과 상호 호환을 위한 정당한 활용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기술업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API 구조는 이후에도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나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재사용될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이 인정받았고 누구나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 수 있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모든 API를 자유롭게 복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맥락에서 공정 사용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서 이런 예외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API는 원칙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공정 사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든 셈입니다. 기술과 법의 충돌, 창작과 기능의 경계, 그리고 자유와 보호 사이에서의 줄타기. 구글 대 오라클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PI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 언어입니다. 즉, 개발자들이 어떤 명령어를 호출하면 어떤 기능이 작동할지를 약속하는 일종의 사전이죠. 만약 이 표준 언어 자체가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기존 구조를 참조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수백만 개발자들이 이 재판의 귀추에 주목했던 이유였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오라클 측은 자신들이 API 설계를 위해 수년간 투자했으며 그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구글과 지지자들은 기술 산업은 개방성과 상호 운용성 위에 발전해왔고 표준 API의 활용은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 오픈소스 진영,
수많은 법학자들이 양측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두 기업의 싸움을 넘어 코딩의 자유 대 저작권 보호라는 철학적 대립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재판은 실제로 공정 사용의 4가지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목적과 성격 구글은 상업적 목적이지만 전체 구조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했다. 저작물의 성격 API는 기능적이며 창작 요소는 제한적이다. 사용된 양과 중요성 1만 1000줄이지만 전체의 극히 일부다. 시장에 미친 영향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 4가지 중 특히 기능성과 혁신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며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판결이 소송에서 이긴 구글뿐 아니라 오라클에도 전략적 의미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라클은 비록 소송에서는 패했지만 API에 대한 저작권 인정 가능성을 대법원에서 처음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았고 그 자체만으로도 향후 소송 전략이나 라이선스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 소송은 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API와 같은 기능적 표현물이 과연 저작권이 아닌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더 합당한가? 혹은 오픈소스 기반 생태계에선 별도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등 정책 차원의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 사건 이후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기 시작했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개발자 교육과 라이선스 안내를 한층 강화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 판결은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 API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부족한 한국의 경우 이번 미국 판결은 기업과 법원이 참고할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글 대 오라클 사건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특히 플랫폼 기술의 법적 경계를 정의하는 상징적 사례였습니다. API는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기술 생태계의 관문이자 혁신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그 관문을 누구나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소유로 둘 것인지를 결정한 이 사건은 기능인가 표현인가라는 오래된 저작권의 질문에 가장 현대적인 답변을 제시한 판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